예, 안녕하세요. 법인세법 교수 임영산입니다. 관련된 그 법인세 계산 구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녹음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하셔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부계획 기준과 세무회계 기준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회계 기준에서의 그 주요 목적은 정보 제공에 있기 때문이고 세무회계 직접 법인세에서의 직접적인 목적은 어떻게 돼요? 조세 확충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점에 의해서 사실은 이러한 법인세 계산 구조들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계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업회계 기준과 세무회계에서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해서 세무 조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의 개념은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과 자본의 거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수익, 그 다음 주식을 발행을 통한 자본의 수입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거래 판료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확한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데 근본적으로 소득의 개념은 즉 자본을 통해서 들어온 소득은 기업회계에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죠.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회계에서는 기본적인 계산의 방법이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 돈이 들어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다? 자산의 증가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소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기업회 기준과 세무회계가 근본적인 소득의 개념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손익의 인식 기준에서도 우리가 그 기업회 기준은 발생주의로 회계를 처리한다고 했지만 세무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한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경제적 계산의 방법인데 그 사실은 이게 경제적 계산이라는 것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광제성 여부인데요. 역시 세무회계 자체는 세법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떻게 된다? 법률적 광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의 차이와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차이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차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간이 지나갔을 때는 그 손익의 귀속이 어떻게 한다? 서로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영구적 차이는 어떻게 한다? 영구적으로 세무회계와 어떻게 한다? 기업회 기준이 차이를 해소할 수 없다. 특히 기부금이나 접대비에는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서 한도 초과액을 전부 다 비용화 처리됐지만은 세무회계에서는 법인 조정을 들어갈 때는 이 한도 초과액을 어떻게 돼요? 입금으로 송금 불산입시키기 때문에 각 사업년도 소득을 증가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한다?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는 이 차이를 어떻게 한다? 영구적으로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영구적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득 처분에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의 얘기는 계속 얘기했었죠. 세무조정이라는 것은 기업회계 기준과 로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세무회계와 차이를 규명하고 이런 것들을 법인세법에 의해서
각 3년도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세무조정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의 세무조정,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세무조정은 저희가 보다 협의의 세무조정인 신고조정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세무조정의 기본적인 플로우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의 수익과 기업회계 기준의 비용을 차감하면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세무회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입금과 송금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입금사니까 송금불산입을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을 다시 세무회계 기준으로 변형시키고, 비용도 송금사니까 송금불산입을 통해서 송금으로 확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결국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을 구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표 한 표가 어떻게 보면은 세무조정의 전체적인 플로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배울 것들은 입금사니까 송금불산입, 송금사니까 송금불산입 관련해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세무회계에서 입금산입하는 건지, 송금불산입하는 건지, 또는 송금산입하는 건지에 대해서 각각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좀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금사니까 송금불산입, 송금사니까 송금불산입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문의 정의를 간략하게 읽어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입금은 각 사업년 소득이 플러스, 입금불산입은 마이너스, 송금산입은 마이너스, 송금불산입은 플러스 형태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가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무조정에는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외부조정이라면 특정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세무사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조정이라면 기업의 스스로 관련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외부조정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작성하고 있죠. 왜냐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 구하는 산출하는 것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대부분 외부 조정을 법인에서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런 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조정보다는 사실은 외부 조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산 조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결산 조정 항목은 결산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반영된 경우 법인세법에서만 인정한다. 즉,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기업회 기준에 의해서 설정하지 않았다면은 신고 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별도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결산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되면은 손익 비용을 다 한다면 결산 분계라는 걸 진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산 분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결산 조정, 결산 분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세무조정은 결산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신고조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한다? 결산서상 신고조정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상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지만은 신고할 때 강제적으로 세무조정을 통해서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신고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무조정에서 입금 항목과 송금 항목의 강제사항이냐 임의사항이란 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표를 잘 보시면은 제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금,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좀 더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제사항이고요. 비용을 적게 과소계상하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어떻게 돼요? 임의사항으로 강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목적과 세법의 목적과 정확하게 부합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강제사항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소득 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처분의 개념은 우리가 그 세무조정을 통해서 그 귀속소득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건 사실은 왜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굳이 왜 해야 되는지. 왜 하냐면 사실은 대표적인 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사회에 유출된 것들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예를 들자면은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하면은 그건 주주에 뭐가 된다? 소득세, 배당소득이 가겠죠. 배당소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이 처분이 어느 형태로 이루어지냐. 그래서 이것을 쫓아감으로써 누구한테, 그 귀속자에게 결국에는 뭘 한다? 과세관청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한다? 부과하기 위해서 사실 이러한 소득 처분의 유형들을 사실은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가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득의 흐름을 어떻게 한다? 확인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런 소득 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처분에 대한 것은 사유출, 유보, 기타 형태로 남아있고, 이러한 것들을 제가 다음 장에서 PPT 다음 장에서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유출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그 사회 유출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주주, 임원, 개인 또는 법인, 그 외 이렇게 가겠죠. 주주는 사실은 그 소득 받으면 배당입니다. 배당이 되면 배당소득세를 과세시키겠죠. 임원이나 급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받는 것들은 바로 상여입니다. 상여로 처리가 되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겠죠. 그리고 법인 또는 기타 사업자들의 경우는 기타 사회유출로 가서 이미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형태로는 그 회사의 사업소득으로 어떻게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소득 처분할 때 어떻게 돼요? 회사는 당연히 뭐가 있다?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천징수 의무도 사실은 의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해서 관련된 소득을 어떻게 한다?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누락시키고 업무를 진행하실 때 진행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고 이런 경우에 재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처분에 대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이 처분이 됐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돼?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처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를 그려있습니다. 그 도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소득 처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득 처분이 진행됐을 때 어떻게 된다? 유보, 그다음 사회 유출, 기타로 나눠지는데, 기타는 유보는 어떻게 된다? 이건 회사 사내에 돈이 유보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사회 유출 부분인데, 사회 유출은 사실은 이렇게 귀속이 분명한 게 있고 귀속이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귀속이 분명한 거는 직원들이 갔을 때는 상여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한테 갈 때는 배당이 될 거고, 전여세 3제 형태는 기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 유출 같은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사업소득을 각각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결국 이 돈이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몰라. 물어봐도 모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자 상여로 해. 그럼 너는 이거를 대표자 상여로 해서 뭘 한다?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죠. 결국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거래 실질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누군가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소득 처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입금과 송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런 개념을 살펴본 다음에
관련해서 뭘 할 거냐면은 저희가 그 각각의 출연하는 방법과 형태를 갖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이제 계속 입금 항목이 무엇인지, 입금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공부를 할 거고요. 또 송금이 어떤 것인지 쭉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도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입금과 송금의 개념은 살펴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그렇죠. 이게 개념이 발생주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냐, 순자산을 감소시키냐가 어떻게 보면 이거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6주차 1차시는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차수로 넘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요, 날씨가 너무 춥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뭐 농작물은 냉해도 입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보를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1학기 수업은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제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마도 강의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지 사실은 기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강의실에서 만나는 날이 오면 좋겠고요. 중간고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